신발 신발 보세요. 저 보지 마시고. 제가 항상 이제 어디 행사 공연이나 이런 걸 가면 꼭 부르는 제 노래가 있는데 우리가 회사 다니거나 그냥 사회에서 살거나 이럴 때 이제 좀 여성이기 때문에 네가 예민해서 그렇다라는 얘기를 제가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그 회사에 있는 그 상사를 향해서 썼던 노래예요. 내가 예민한 게 아니다. 근데 이제 그건 끝까지 들으셔야 그 얘기가 나오고요. 예술가라 그래요라는 노래고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사소한 일에 날 서 있고 사소한 일에 성을 내고 사소한 일에 의미 부여 사소한 일에 파르르르 사소한 일에 목숨 걸고 사소한 일에 경악하고 사소한 일에 대성통곡 사소한 일에 깨르르르 남들은 그냥 넘어가는데 다들 그냥 묻어두는데 남들은 다 웃어 넘기는데 남들은 속으로만 우는데 대체 왜 그러니 그리게요 너만 대체 왜 그 모양이니 제 말이요 그래 너만 잘났다 감사합니다 그 말이 아니잖아 어쩌라고 박수 치셔도 되고요 네. 너만 대체 왜 그 모양이니 제 말이요 그래 너만 잘났다 감사합니다 그 말이 아니잖아 어쩌라고 아마도 예술가라 그래요 아마도 예술가라 그럴 거예요 아마도 예술가라 그래요 아마도 예술가라 그런가 봐요 아마도 사람이라 그래요 아마도 사람이라 그럴 거예요 아마도 사람이라 그래요 아마도 사람이다 그럴 거예요 감사합니다. 앵콜은 이따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이블 다시. 너무 멋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신선하고. 서예하세요. 출판 기념일 노래잖아요. 내 노래가? 예. 일단 그래서 첫 곡은 제 자작곡이고 예술가라 그래요라는 노래였고요. 이제 말은 예술가라 그래요라고 했지만 마지막에 가사 들으셨겠지만 사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면 다 느끼는 건데 당신들의 그런 불쾌한 행동 우리가 참아주고 있었던 겁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그런 노래예요. 사실은 그 이 남성 대다수의 좀 약간 무지하다고 해야 되나? 예, 약간 그런데 무신경한 남성들에게 이제 던지는 얘기고요. 오늘 제가 이제 강연 20분 강연 준비해 온 거는 창작 뭘까라는 창작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창작이라고 하면 뭐 어떤 생각 드시나요? 창작이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아무 단어나 던지셔도 괜찮아요. 창작. 만들어내는 것. 만들어내는 것. 네. 순간적인 거 이렇게. 예, 순간적인 아이디어 이런 거. 새로움. 창작은 재밌는데 사실 고통이라고 얘기해요. 예, 재밌는데 고통이라고 얘기하죠. 예, 좋은 지점 말씀해 주셨어요. 네. 창작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창작을 저작권법이라는 이제 저작권법에서 저작물을 정의하는 게 있어요. 그게 굉장히 이제 추상적이긴 한데 저작권법에서 정의하는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것 이게 저작물이에요. 그래서 창작물 뭔가 그런
예술품이나 이런 것에 대한 정의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거면 일단 다 창작물이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 창작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을 하잖아요. 어떤 말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리고 내가 들어본 적 없는 말이지만 알고 있는 단어들을 막 조합해서 어떤 말로 내 의사를 전달을 해요. 그리고 그 의사를 전달함으로 인해서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이 사람의 어떤 반응이 오고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큰 의미의 창작이라는 거죠. 그리고 뭔가 제가 창작을 하는 과정을 말씀을 드리면 똑같아요. 이런 노래를 만들고 싶다, 이런 그림을 그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필요한 재료들을 모으고 필요한 단어들을 이렇게 막 글을 쓰고 그리고 그걸 만들어내고 사람들에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대화가 이루어지는 과정과 창작을 하는 과정이 저한테는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게 다른 이제 대다수의 사람들이 창작을 하는 방식과 저의 방식이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창작은 사실 누구나 하고 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제 그럼 예술가라는 사람은 뭐냐? 예술가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을 예술가라고 칭하느냐? 그 창작하는 과정을 지속하기로 결심한 사람들. 내가 어떤 분야에 조금 더 전문적으로 나를 표현하는 것을 조금 더 전문적으로 이쪽으로 하겠다라고 선택하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이제 예술가라고 지칭하고 그 사람들을 뭔가 되게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 막 굉장히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표현을 해요.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창작이라는 게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솔직히 이제 일반 대중이 들으면 지는 하니까 별거 아니라고 말할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되게 저 면전에서 그런 얘기 들은 적도 있는데 되게 재수없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제가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거냐면 이게 창작이라는 거는 먹고 사는 문제 너머에 있는 일이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사람이 여유가 없고 생각이 없고 생각을 할 수 없어지고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 그 너머에 있는 게 예술이고 미를 추구하고 맛을 추구하고 뭐 여행을 다니고 이게 그 너머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건너뛰는 얘기라고 비약이라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예술가들에게 어떤 최소한의 삶의 조건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왜냐하면 제가 예술가이기 때문에 내가 먹고 살기 편하려고가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모두 예술적인 활동을 하고 있어요. 어떤 창작적인 활동을 하고 있어요. 아침에 저기 김태성 학과장님이 여기 이제 나오셔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 시간을 새로운 시간을 없던 시간을 창조해 내신 거예요. 그게 방송으로 통해서 이렇게 송출이 되고 그런 것들이 다 하나의 예술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예술가는 사실 모든 사람이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삶의 기본적인 어떤 소득을 국가 차원에서 줘야 된다고 저는 믿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되게 이상적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최소한의 먹고 사는 문제. 그렇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반응이 그러면 사람들이 너무 나태해진다. 발전할 의지가 없어진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발전할 의지가 없어요? 그럼 나태해져요? 그럼 나태하게 사시고 싶으신 분은 나태하게 사세요. 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나태하게 사는 사람이 나태하게 사는 걸 뭐라고 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은 그리고 저는 정말로 나태한 사람이에요. 제가 이 시간에 깨어나 있는 게 정말 기적 같은 일이고요. 저희 어머니가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집에 안 들어왔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오늘 아침에 제 방문을 열어보고. 근데 어쨌든 나태하게 산다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노동의 가치가 있는 이게 노동이 가치를 생산해내는 이런 구조 안에서 이게 뭔가 비교되기 때문에 나태하다는 거는 부정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만약에 그걸 받고 내가 나태해져서 발전이 안 될 것 같아 라고 하면 그래 그럼 너는 네가 선택해. 받고 일을 하지 않을래? 아니면 받고 일을 할 수도 있고 안 받고 일을 할 수도 있는데 일단 우리는 너에게 주겠다라는 그게 있어야 그게 국가의 할 일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박수는 너무 그래서 그걸 선택할 수 있는 기본적인 걸 주면 사람들이 아 그래? 그럼 나는 일단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근데 나는 돈을 좀 더 벌고 싶어.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아이템이 있어서 이걸로 돈을 더 벌고 싶어 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또 돈을 벌면 돼요. 그리고 그거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은 그 기본적인 소득 안에서 최대한 그걸로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거든요. 저희 예술가들이 하는 말이 진짜 누가 월에 100만 원만 주면 정말 행복하게 살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딱 100만 원이라는 돈을 정해놓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기초 생활에 필요한 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국가가 어느 정도 책임을 져주면 그 이후에 예술을 할 사람은 예술을 하고 뭐 예능을 하고 싶은 사람은 예능을 하고 책을 쓰고 싶은 사람은 책을 쓰고 그게 좀 더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사회에서 사람들이 예술가나 딴따라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약간 시기하는 마음이 다들 있잖아요. 나도 저렇게 하고 싶은데 저 사람들은 맨날 놀고 먹고 돈 버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돈 벌어야 되지? 라는 생각을 사실 다들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뭐냐면 나도 하고 싶은데예요, 사실. 나도 저렇게 하고 싶은데, 나도 저렇게 내 걸 만들고 사람들이랑 즐겁게 공유하고 싶은데 나는 내 시간을 남의 꿈을 이루어주는데 쓰고 있다라는 거죠. 회사를 다닌다는 거는 그 회사의 목적에 자기를 끼워 넣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사실 하고 싶지 않은 일이지만 돈이라는 걸 보상을 받으면서 그런 일을 할 때 뭔가 박탈감을 느낀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그걸 오히려 좀 더 사람들에게 선택권을 넓힐 수 있는 좀 더 능동적으로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고 좀 더 자유롭게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저는 그래서 그 기본소득이라는 거를 생각을 했고 이게 굉장히 뭔가 정치적인 이야기로 들리실 수 있지만 저는 뭐 정치에 대해서 지금 얘기할 건 아니고요. 그냥 저의 그런 예술, 창작에서 시작된 저의 생각에 대해서 여러분과 지금 공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최소한의 인간에 대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다라고 했을 때 기본적인 의식주가 해결이 된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나쁜 행동을 할까? 아니면 좋은 행동을 할까? 마약에 빠지고 술을 마시고 뭔가에 중독되고 이런 쪽으로 소비를 할 것인가? 아니면 좀 더 긍정적인 발전적인 방향으로 사람들이 소비를 할 것인가? 그리고 자기를 얼마나 더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이거에 있어서 아주 기본적인 인간에 대한 저의 신뢰는 그래도 선한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다 라는 게 저의 믿음이고요. 이게 사람들이 그런 중독적인 행동에 빠지는 거는 현실을 잊고 싶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현실이 너무 괴로우니까 이거를 벗어나고 싶고 여기에서 벗어나고 싶고 이걸 외면하고 싶고 이러니까 뭔가 부정적인 행동들에 자꾸 빠지게 되고 탐닉하게 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굉장히 피폐해지고 그거를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면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저의 짧은 인생에서 제가 생각한 그런 것입니다. 일단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제로 살짝 넘어가면 창작과 그러면 거래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제 사람들이 예술이 뭐냐라고 이제 질문을 하고 창작이 뭐냐라고 질문을 할 때 잘 사람들이 혼돈을 하는 게 그래 예술을 가지고 돈을 벌 수 있어야 그게 예술일 거니까 라고 이제 생각을 해요. 근데 예술을 만들어내는 것, 창작의 과정과 그 창작물을 판매하는 과정은 별개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이게 많이 기형적으로 변했죠. 어떤 특정한 예술가를 굉장히 위대한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 사람의 작품을 막 수십억, 수백억에 막 사고 이거를 사서 나중에 이걸 뭐 재테크를 한다는 둥
그렇게 해서 이걸 더 큰 돈을 이게 더 큰 가치가 됐을 때 팔고 이게 저는 굉장히 기형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술품을 돈을 주고 산다는 거는 이 예술가가 그 작품을 만들었을 때 만들고 세상에 내놨을 때 이미 이 작품 자체는 그 보는 사람에 의해서 가치가 결정이 돼요. 제가 좀 말이 지금 굉장히 두서운데 예술품을 거래를 한다. 예술가에게 다들 이제 먹고 살 수 있다는 가정하에요. 가정하에 예술가에게 난 너의 작품이 굉장히 마음에 들고 이거를 내가 이 정도의 돈을 주고 사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걸 돈을 주고 샀어요. 그러면 이 예술가는 굉장히 기쁩니다. 일단 굉장히 만족감을 느껴요. 성취감을 느끼고 내가 한 게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았다라는 되게 그런 인정받은 느낌을 느끼게 되고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다시 더 다른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용기를 얻고 그 이후의 문제는 저는 관여를 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뭐 시장의 논리건 무엇이건 예술품이 작가의 손을 떠나는 순간 그거는 자기 생명력을 가지고 계속 자기 가치를 그냥 높여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 차후에 어떤 식으로 거래가 되든 그거는 이제 시장의 몫이고 사람들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이제 자연스러운 이치고 근데 이제 만약에 누군가가 돈을 지불한다. 예술품에 대해서 돈을 지불한다고 했을 때 가장 근본적인 건 내가 이 작품을 봄으로써 어떤 만족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예술가에게 전달을 하는 것. 그게 가장 건강한 예술품 거래의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예술가들을 지원하는 국가적인 사업들이 있어요. 예술 이렇게 뭐 창작 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이제 예술가들을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데서 보면 너의 작품을 증명을 해라. 네가 예술가라는 걸 증명을 해라라고 하거든요. 너의 작품과 너의 활동 이력과 네가 몇 회 전시를 했으며 어떤 앨범을 냈으며 그걸 증명할 수 있는 증명을 한다 하더라도 누가 그걸 판단을 합니까? 그래서 저는 예술가가 스스로를 증명해야 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검증해서 우리가 후원할 게 이 시스템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술가는 스스로를 증명해야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예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창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 책 쓰신 것도 창작이고요. 네. 그리고 또 지금 뭐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어떤 가치를 창출해내시는 분들도 여기 많이 계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창작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견해가 잘못 정립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그거를 뭔가 조금 더 바람직한 건강한 방향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술가를 스스로 증명할 필요가 없고 그들에게 어떤 시혜의 목적으로 너에게 창작 지원금을 주나니 열심히 해보거라.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의 생각은 그러하고요. 네. 그래서 창작이 뭘까라는 질문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뭐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네, 저의 짧은 견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냥 저는 예술을 하면서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예술은 진짜 내가 지금 종이 꺼내놓고 그냥 이렇게 개발 그리면 그게 그림이고 그게 예술이에요. 그게 어떤 가치가 있는지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막 잘 그려야지.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그려야지. 이게 이 시도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제일 나다운 거를 할 때 그 예술이 진짜 빛이 나는 거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로 제 이 이야기는 마무리를 짓겠는데요. 예술가에 대한 많은 정의가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정의는 예술가는 살아남은 어린이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예. 그 어린이의 그 겁없음, 그 마구 뭐든지 하잖아요.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그 어린이의 마음을 어른들이 지킬 수 있으려면, 어른들이 그걸 지켜주고 스스로도 그걸 지킴을 받을 수 있으려면 가장 필요한 게 뭘까? 저는 그게 기본적인 소득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예,
이상으로 마치고요. 노래를 그럼 네. 한 곡 더 하고 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치울까요? 아까도 이제 그 마지막 마디가 사람이라 그래요라는 얘기로 끝났는데 제가 제 노래 중에 제일 좋아하는 노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이라는 게라는 노래고요. 우리 모두 힘든 시간을 겪고 외롭고 그렇지만 슬프고 그렇지만 사실 개개인이 모두 다 그런 슬픔 하나쯤은 다 가지고 있고 아픈 시간은 다 가지고 있고 모두 외로울 때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런 외롭지만 함께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노래고요. 네, 사람이라는 게입니다. 사람이라는 게 어쩔 수 없이 그런 시간을 갖고 조금 울기도 하지. 사람이라는 게 어쩔 수 없이 가끔은 조금씩 우울하기도 한 걸 슬프지 않기를 아프지 않기를 바라고 원해도 어쩔 수 없이 슬프지 않기를 눈물 짓지 않기를 하지만 결국은 똑같아. 하지만 결국은 똑같아. 살아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그런 아픔의 시간을 우린 만나게 되죠. 살아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가끔은 조금씩 외로워지곤 해요. 나만은 아니길 비켜가 주기를 바라고 원해도 어쩔 수 없이 외롭지 않기를 누구든 곁에 있기를 하지만 결국은 혼자죠. 하지만 결국은 혼자죠. 나만은 아니길 비켜가 주기를 바라고 원해도 어쩔 수 없이 외롭지 않기를 누구든 곁에 있기를
지금 유튜브하고 네. 페이스북을 통해서 생방송으로 나가고 있는데 네. 반응이 뜨겁습니다. 아 정말요? 네. 네. 이렇게 아침에 멋진 분이 오셨는데 도대체 누구냐? 신촌대학교 학과장님이라고 제가 네. 카톡으로 페이스북으로 회신을 했는데요. 네네. 저쪽에서도 앵콜이 왔고 아이고 여기서도 세상에. 앵콜이 왔고. 아이고 세상에 네. 저런.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아유 저 죄송한데 물 좀 뒤에 아, 물병 네. 좀. 네. 네. 감사합니다. 목이 타서요. 아까하고 정반대의 분위기의 노래. 네, 제가 노래가 장르가 굉장히 다양해요. 그러니까 어떤 장르 하나를 파는 게 아니라 저는 저를 파기 때문에 네. 희노애락 애호욕이 다 노래가 될 때까지 노래를 하겠다라고 이제 하기 때문에 그게 같은 장르로 나올 수가 없거든요. 기쁠 땐 기쁜 노래가 나오고 슬플 땐 슬픈 노래가 나오고 화가 날 땐 화가 나는 노래가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장르를 특정할 수가 없어요. 그냥 오늘 아침은 어때요 기분이? 오늘 굉장히 낯설고 좋으네요. 낯설고 좋은 노래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제 노래 또 불러야죠. 네. 바람이 들려준 노래라는 노래인데요. 예, 이거는 제가 제주도에 여행을 갔다가 부모님하고 같이 여행을 갔어요. 그래서 렌트카 빌려가지고 이렇게 관광지 돌아다니는 그런 평범한 여행을 했습니다. 근데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냥 관광지 찍고 그냥 이동하고 너무 답답해가지고 애월리인가 지나가는데 제가 아버지한테 좀 내려달라고 나 내려주고 나 그냥 길거리 좀 돌아다니고 그냥 이 돌담 사이로 그냥 좀 걸어다니고 싶다고 그래서 저녁에 밥 먹을 때 만납시다 이러고서 그냥 내렸어요. 그러고서 그냥 이렇게 막 걸어다니는데 바람이 막 불어오는데 그냥 노래가 들리더라고요. 네. 네, 지가 지 입으로 지가 천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바람과 대화를 했습니다. 네, 바람이 저한테 노래를 불러줬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걸으면서 그 자리에서 그냥 이렇게 그 보이는 풍경이랑 이렇게 녹음을 해서 서울로 이제 가지고 와서 노래를 완성을 했어요. 바람이 들려준 노래 출처는 정확하게 밝혀야 되기 때문에 바람이 들려준 거예요. 제가 쓴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래서 바람이 들려준 노래라는 곡 하겠습니다. 네, 이거 하고 나중에 혹시나 관심이 있으시면 저는 홍대 앞에 어쿠스틱 홀릭이라는 공연장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격주로 일요일마다 근데 밤 10시예요. 그래서 일요일 밤 10시는 이제 보통 아침에 활동하시는 분들이 오시긴 힘든 시간이지만 어쨌든 그렇게 공연을 하고 있으니까 혹시나 월요일이 휴일이다 이러면은 가끔 기억나면 홀릭이요. 네, 그때 찾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월요일 10시요? 일요일 밤 10시. 아니요, 월요일에 좀 더 가깝습니다. 네. 네, 그러면 마지막 곡 하고 저는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람 한 점 없는 화려한 도시야 오늘도 갈 곳 몰라 서성이고 바람 잘 날없는 어두운 마음에 부는 바람을 따라 안개만 흩날리네. 그렇게 끝없는 어둠을 헤매며 지쳐만 가는데
따라서 한없이 걸었네. 이 길이 내가 찾는 길 아니래도 바람을 따라서 한없이 걸었네. 이곳이 내가 머물 곳 아니래도 그렇게 한없이 이 길을 따라서 걸어가다 보면 언젠가 어디엔가 발길이 머무는 곳 그곳을 나 만나게 되는 날 언젠가 어디엔가 발길이 머무는 곳 그곳에 나 쉬어서 갈 수 있겠지. 그곳에 나 쉬어서 갈 수 있겠지. 와우. 네. 감사합니다. 최혜린이었습니다. 네. 카메라 보시고 네. 틀어진 멘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홍대 자랑하셔도 되고요. 예, 저 홍대 울보고요. 네, 이제 공연만 하면 옛날에 울었거든요. 네, 이제는 울지 않습니다. 제 이름 삼행시로 끝낼게요. 네, 서. 김태승 학과장님한테 배웠어요. 네, 서. 하나, 둘, 셋. 서. 서른이 넘어서까지 예. 예술을 하고 있으면 린. 인생 절반은 성공한 거래요. 네, 인생 절반 성공한